네, 조금 전인 11시에 한동훈 대표, 한덕수 총리의 담화 발표가 있었고요. 그에 대한 야당들의 입장 발표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자, 송 기자, 그러면 먼저 그 앞에 있었던 민주당의 긴급 회견 내용부터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지금 각각 대국민 담화가 나오기 무섭게 바로 또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데요. 예. 민주당부터 보면 대통령의 직무정지만이 헌법에 규정된 절차로 그 외의 절차는 위헌이고 위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뭐 책임 총리제를 해서 실질적으로 직무를 정지하니 뭐 어쩌니 그런 말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말들은 다 현행 헌법을 무시하고 나라를 비정상적으로 끌고 가려는 위헌적이고 무정부적인 발상이다 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이 촉구를 한 것들이 있는데 국수본에서 윤석열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사태 책임자를 즉각 수사하고 핵심 지휘관들은 구속 수사하고 계엄 내각에 대해서도 엄정한 수사가 시작이 돼야 된다. 예. 특히 이제 윤 대통령 부부를 연금하고 자료 접근을 금지해야 한다. 그리고 군 통수권도 박탈해야 한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법무장관과 대통령실이 이게 내란이 아닌 직권남용 정도로 축소해서 수사 가이드라인을 좀 잡고 소통 중이라고 읽힌다. 뭐 뚜렷한 근거를 제시하진 않았습니다만. 예. 그래서 검찰이 손대지 말고 이거는 국가수사본부에서 맡아서 수사하고 특검 도입되면 특검에서 넘겨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아까 이제 두 사람이 그 어떤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는 내란의 수사 대상이지 국정 운영의 중심이 될 수 없는 사람이다. 예. 둘째로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뭐 국회의원도 아니고 어떤 법적 근거가 있는가 뭐 이런 얘기를 했고 일단은 민주당의 계획으로는 내란 상황을 종결하는 업무를 진행하겠다 해서 뭐 여행 위험국의 지정을 막고 뭐 국회 차원의 외교에 만전을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당 차원에서 이제 요 사태가 끝나자마자 주요 국의 특사 파견을 추진을 하고 대통령 직무정지 전이든 후든 계엄령에 가담하지 않은 적정한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적극 협조하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내란 사태 종료 때까지 이 김민석 최고위원이 국회에서 퇴근하지 않고 상황을 챙기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윤 대통령도 즉각 체포를 해서 수사를 해야 된다. 네. 군 통수권 박탈해야 된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는 국정 운영권 없다. 또 내란 수개와의 면담도 수사 대상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네. 아까 그 한동훈 대표랑 한덕수 총리의 이 담화 발표 이후에 지금 계속 두 사람이 만나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지금 상황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아직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고 한덕수 총리가 조금 전에 지금 당사를 빠져나갔습니다. 예. 그래서 면담은 끝이 났고요. 기자들이 엄청 물어봤습니다. 따라붙어서. 이제 권한대행을 하시겠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시겠다라는 건지 물어봤더니 조그맣게 뭐 적절하게라는 단어가 들렸다고 해요. 적절하게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 권한대행을 뭐 사실은 이게 보면 이게 뭐 헌법에 지정된 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또 그렇게 규정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네. 적절하게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나 싶은데 취재진들의 가장 큰 질문은 그래서 대통령은 언제 퇴진한다는 것이냐였거든요. 이 질문이 예. 계속 나왔어요. 그래서 퇴진 시점에 대한 논의가 있었냐는 질문이 쏟아졌는데 한 총리가 답을 전혀 안 하면서 이 취재진들이 계속 몰리다가 이렇게 차례로 넘어지는 그 취재진들이 넘어지는 소동까지 있었습니다. 다만 한 대표가 앞서 담화에서 구체적인 퇴진 방안을 곧 말하겠다고 한 만큼 협의 자체는 더 진행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 현장에 있던 기자들도 담화 내용을 듣고 굉장히 당황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좀 뭐랄까요? 좀 굉장히 좀 큰 뉴스가 나올 줄 알고 뭐 예컨대 뭐 책임 총리라든지 아니면 뭐 야당에서 추천한 총리라든지 예, 구체적인 방안들이 나올 줄 알았는데. 예,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기자들끼리 헤드라인이라고 예. 하는데 헤드라인이 뽑힐 줄 알았는데 그 뽑히는 헤드라인이 없더라. 해서 뭐 기사를 어떻게 써야 되냐 하면서 우왕좌왕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만큼 지금 국민들이 듣고 싶은 내용이 하나도 없었다. 그 담화 내용 중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민주당의 이제 발표 이후에 조국 대표도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조국 대표의 발언도 좀 정리를 해볼까요? 그렇습니다. 조국 대표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과 군사 반란의 현행범으로 체포가 가능하다. 즉각 체포해서 수사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검찰의 수사 행태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다 한 것으로 그냥 다 덤터기를 씌우고 역사하는 그런 행태에 다름 아니다. 예.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국회 탄핵소추안이 보고된 분 중에 이상민 행안장관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내란 공범의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이상민 행안장관, 박성재 법무장관, 한덕수 총리 이렇게 세 사람을 내란과 군사반란의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 보고 탄핵소추의 직무배제를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고 네. 이번 주가 지금 이제 일요일이니까요. 내일 월요일 시작되는 즉시 타 야당과 공조해서 이 작업 빨리 들어가겠다라고 했습니다. 네. 특히 내란죄 같은 경우는 검찰의 수사 범위 바깥인데 지금 검찰이 지금 전직 국방장관을 체포를 그렇죠. 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신병을 확보를 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경찰 같은 경우는 이 국방장관을 핵심 피의자인 국방장관을 수사하고 싶어도 수사를 이제 자유롭게 못하는 상황이 됐어요. 예. 그래서 빨리 경찰이 수사해야 된다. 지금은 그리고 국가수사본부의 운명을 가를 중요한 순간이니 국수본 엄정 대응하고 즉각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신병을 인계받으라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조국 혁신당의 계획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는 지치지 않고 하겠다. 곧바로 다음 탄핵안 제출하겠다. 네. 바로 새로운 탄핵소추안 표결에 나서겠다. 근데 표결할 때마다 매번 여당 의원들은 늘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 표결에 참여하는 그리고 임기 단축 개헌안도 이미 마련을 해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탄핵은 탄핵대로 추진을 하고 만약에 탄핵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오기 전이라도 임기 단축 개헌안을 통과시켜서 윤 대통령을 물러나게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윤석열은 내란의 숙에다 신속한 구속 수사 필요한 상황이다. 또 윤 대통령을 체포한 뒤에 임기 단축 논의가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네.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이상민 행안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한덕수 총리 모두 군사 반란의 공동 정범으로서 예. 탄핵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했고요. 네. 또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 주체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 개헌 관련해서 수사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오늘 지금 전격적으로 좀 이렇게 속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어서 예. 지금 계속 저희도 팔로우업을 하고 있는데 네. 오늘 갑자기 새벽 1시쯤에 그 이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그 지금 비상계엄을 건의를 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는 이제 이 일이 터진 다음에 이 계엄이 실패로 돌아가자 그 공간에서 안 나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공간 앞에서 저희 취재진이 가서 막 중계차도 막 타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도 모습을 전혀 안 드러내고 예. 집거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돌연 1시쯤에 그러니까 한국일보의 단독 기사로 보도가 나왔습니다. 1시 반에 특별수사본부의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자진 출석해서 네. 조사를 받겠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고 그것 때문에 이제 갑자기 저희도 이제 보도국에서 당직을 서던 기자들도 이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어떻게 된 거냐 하면서 네. 전화를 해봤는데 저도 전화를 해봤는데 처음에는 전화 벨소리는 갔는데 나중에 되니까 전화를 꺼버리더라고요. 예. 김 전 장관이. 그리고는 한 33분쯤이었나 새벽 1시 33분쯤에 그 김 장관이 그 서울지검 청사로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예. 계엄 사태 이후에 닷새만인 거죠? 그렇습니다. 예, 모습이 드러난 건 처음인데, 근데 사실은 물론 이렇게 언론이 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문자로 답변을 해준다든가 그런 건 있기는 있었어요. 근데 다만 이제 출석을 하지 않고 모습을 드러내지도 않던 분이 갑자기 새벽 1시 반에 자진 출두를 한다. 예. 그리고 그때 이제 검사들이 다 나와서 기다리고 있다. 라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당혹스럽기도 하고 일단은 빨리 취재를 가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냐 막 방송사마다 난리가 나기도 했는데 비슷한 사례를 보면 이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이제 파리에서 귀국해서 자진 출국하겠다고 했을 때는 그 검찰이 종합민원실에서 전혀 이렇게 응대도 안 해주고 하면서 이렇게 계속 퇴짜를 맞은 그랬죠. 예, 그때도 이제 동봉투 사건이라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 이제 정당에서 이게 사실이라면 있어서는 안 되는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렇게 오히려 돌려보냈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새벽 1시 반에 이제 조사를 시작을 했고 지금 이제 긴급 체포해서 신병을 확보했다. 구치소에 수감이다. 예.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또 체포가 됐고 조금 전에 경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공간과 집무실뿐 아니라 자택도 압수수색 중이다. 이런 소식까지 들어온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계엄 관련해서 수사 상황에 대해 좀 더 이야기를 해보면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네 갈래에서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최초에 이렇게 갑자기 계엄 관련 수사가 좀 이렇게 급물살을 탄 것이
원래는 이렇게 좀 수사가 더디다는 지적 때문에 오히려 야당에서 좀 비판이 나오다가 예. 이제 그제였죠. 그제 아침에 이제 한동훈 대표가 그 대통령 그 자신의 체포설과 자신에 대한 체포 계획이 있었다는 얘기를 듣고는 네. 그것을 이제 확인했다. 그 계획이 있었으면 확인했다라고 폭탄 발언을 하면서 그 즉각적인 조속한 직무 정지가 필요하다라고 네. 했고, 그게 이제 탄핵으로 이어진다 이런 해석이 나오면서 이제 윤 대통령의 직무가 곧 정지되겠구나, 이제 곧 정권이 바뀌겠구나 이런 관측이 정치권에서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그날 오전에 그렇게 이제 정치권이 뒤집혔고 오후 들어서 갑자기 검찰이 특별수사본부를 이제 꾸리고 그랬죠. 거기서 이제 뭐 검사 20명, 뭐 네. 수사관 30여 명에서 거의 뭐 특검 수준으로 이렇게 특수본을 꾸렸고 예. 경찰 또한 휴대전화 확보에 나서는 등 그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 이런 와중에 군 검찰에서도 뭐 긴급 출국 금지를 신청하는 등 뭐 여러 수사기관들이 각자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여러 갈래로 수사가 이루어진다면 뭔가 좀 수사의 주체라든지 속도 이런 부분들에서 혼선이 빚어지지는 않을지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교통 질서가 좀 필요하다 이런 상황이 아닌가. 뭐 이렇게 좀 정리가 될 가능성은 없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보면 당장 뭐 경찰 간부들의 휴대전화는 뭐 저기 경찰이 가지고 있고 뭐 예. 뭐 김용현 장관 같은 경우도 압색은 저기 경찰이 했고 신병은 또 검찰이 가지고 있고 뭐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예. 이게 뭐 서로 이게 상호 간에 뭐 어떤 선의의 경쟁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은폐 시도일 수도 있지만 뭐 그 둘 중 어느 시도이든 상호 간에 이제 협조가 잘 안 될 거란 말입니다. 예. 사실 그래서 나오는 게 이제 특검 그렇죠. 또는 상설특검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상설특검 같은 경우는 이제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그 대통령 본인과 관련된 수사는 여당의 추천권이 없습니다. 특검 추천권이 예. 지금. 예. 그래서 이제 그 특검을 추천을 하면 국회가 추천을 하면 대통령이 이제 임명을 해야 되는데 이 특검이 엄정하게 잘 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대통령이 특검 임명을 무한정 밀어버리면 사실 뭐 그거를 막을 수 있는 벌칙 조항은 없다는 한계가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상설특검 말고 그냥 별도 특검법을 이용한 특검 같은 경우도 지금 야당들에서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거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대통령의 거부권에 항상 변변히 막혀오는 상황이라서 이번에 지금 대통령이 직무 정지된 수준으로 행동을 하겠다고 했는데 예. 뭐 그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권도 안 쓰겠다는 것인지 뭐 아니면 뭐 본인에 대한 거부권을 그동안에 뭐 김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세 차례나 거부권을 썼던 것처럼 그렇게 쓰겠다는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이 좀 불명확해서 이 특검 통과는 되겠지만 예. 특검이 이제 그 거부권 없이 이제 제가가 될 가능성은 또 이거 역시 좀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은 저희가 대통령실 상황 좀 알아보고 다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